문제 푼다. 학개론 45분 안에 40문제 시작. 다음 중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 기억,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니은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디귿 대상 물건의 가격, 가치는 변동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리을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이 중요시 되는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미음, 기준 시점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할 때 확인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에 포함할 사항이다.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준 시점이란 아까 유학 봤는데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기준 시점에 미리 정하였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다. 대상 물건의 가격 가치는 변동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서 기준 시점을 중요시 되는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또는 기본적 사항을 확정할 때 확인해야 하며 변동가서에 포함할 사항이다. 2번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번 부동산의 감정평가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번 부동산의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의 불완전한 특성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4번 부동산은 가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5번 감정평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자원의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번 다음 중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및 규제. 부동산 효율적 이용은 2번 적정한 부동산 가격의 유도. 3번 합리적인 손실 보상. 4번 과세의 합리화. 5번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평가 대상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있는 경우 건물 등이 없는 나지를 상정하여 독립평가할 수 있다. 2번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3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시 평가 대상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있는 경우 건물 등이 없는 나지를 상정하여 독립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가야 한다. 5번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부 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번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소급평가라 한다. 3번 현황평가란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번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은 필수적 평가에 속한다.
5번 참모평가란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을 위하는 평가를 말한다. 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이하 대상 물건이라 한다.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다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2번 감정평가 법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4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이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이론.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B 같은데. 일정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나밖에 없지만 부동산 가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딩동댕.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딩동댕.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고려하에서 형성된다. 딩동댕.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편익을 미래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딩동댕.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객관적 가치를 말한다. 2. 교환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3. 사용 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4. 보상가치란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보상가치란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장부가치란 대상 부동산의 장초의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의 잔존가치를 말한다. 문제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2번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영향을 주고 받지만 고정적 경직적이다. 3번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 간의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4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5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과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의 가치 오케이. 다시 나는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 간의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3번은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 간의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영향을 주고받지만 고정적 경리적이다. 형성 요인은 고정적 경리적이다. 2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될 수 있는데 2번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성되며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관계가 성립한다.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의 대가 또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를 말한다.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의 대가 또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를 말한다. 4번 부동산 가격은 불완전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부동산 가격은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균형 가격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빨리 넘어가. 다음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2번 현황 기준의 원칙, 3번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 4번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5번 최유효 이용의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감정평가 시장가치, 현황기준, 개별물건, 원가방식, 최유효. 뭘까? 다 들어봤던 거라서 못 찾. 다음 문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감정평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위 기준이다. 2번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3번 예측의 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4번 내부 기능상 효용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의 불량, 형의 부식화 등을 통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균형의 원칙이다. 5번 적합의 원칙에서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와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책 본 것만 기억나. 제목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행위 기준이다.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가 있다. 예측의 원리에 의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내부 기능상 효용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의 불량, 형의 구식화 등을 통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균형의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에서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와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다음 기억에서 디귿의 적합한 부동산 가격의 원칙 혹은 평가 원리를 옳게 연결한 것은 1번 수익 배분의 원칙, 니은은 적합의 원칙, 3번은 기여의 원칙, 2번은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3번은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균형의 원칙, 4번은 대체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5번은 대체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대략 이런 원칙이 안에 들어갈 거니까 원칙을 생각해보고 가로를 한번 들어봐. 기억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땡땡땡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수익 배분이나 균형이나 적합이나 대체 중에 하나고, 다음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그러면 적합이나 대체, 균형, 다 비슷한데. 그다음에 다음 땡땡땡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땡땡땡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입지, 적합, 대체 원칙, 잠시만요. 부동산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합필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추가 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원칙이다. 2번 부동산이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3번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지의 표준적 이용을 판단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다. 그치, 이것이 알아보는 게 적합의 원칙. 4번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 수익은 이들 제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경영에 배분된 이 외의 잔여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한 토지에 귀속된다는 것을 잉여 재산성의 원리라고 한다. 대체의 원인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동성이 동일한 때에는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부동산 평가 활동에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 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동의 원칙이란 가치 형성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적합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위치와의 균형이 중요하다.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라는 원칙이다. 초과 이유는 경쟁을 이야기하며 결국 초과 이윤을 감소 또는 소멸시키자는 것이 경쟁의 원칙이다. 25분 남았는데 25개 남았네. 문제도 모르겠어. 2개. 다음 문제. 각 항목에 가장 적합한 감정평가의 가격체 원칙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로 최근에 신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하여 방과 화장실이 한 개씩 적고 층간소음이 심하며 냉난방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기회비용의 원칙. 기여 아니고 적합의 원칙 아니면 기회비용의 원칙.
다음 시장 가격이 20만 원인 업무용 빌딩에 시장 가격이 20억 원인 업무용 빌딩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한 후 업무용 빌딩 가격이 25억 원으로 상승하였다. 2억 원을 빌려서 투자하여 내부를 하고 상업 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를 평가할 때 상업 용지의 가치에 준하여 평가했다. 그러면은 기업 아니고 상업 대체 기업이요? 대체 기업 2번. 다음 문제. 아까 모르는 거 두 개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까?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그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이고 전반적으로 그 지역 그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지역 분석 시에는 적합의 원칙에, 개별 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더 유의하여야 한다. 지역 분석 시에는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더 유의하여야 한다. 4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번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다음 중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내가 아까 읽었는데 다음 중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사례 사료를 인근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니은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공법적 주제 등에 의해 확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디귿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중 입지 경쟁이 치열하여 지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국면은 성수기이다. 리을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 인근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 진짜 시험 보는 날도 사탕 입에다 물고 시험 들어가야 되나봐.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잠깐만 쉴게.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분석 2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대한 미시적, 국지적 3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4번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5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별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 대한 미시적 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것이죠. 오케이. 맞아. 다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근 지역의 그 범위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함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인근 지역의 그 범위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함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2번 인근 지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곤란해지는 단점이 있다. 3번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좁아지지는 않는다. 4번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이행한다고 예견되는 토지의 종별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5번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천 용도 지역의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근 지역의 그 범위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함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틀린 거.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인근 지역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가격, 가치 수준의 판정이 곤란해지는 단점이 있다.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좁아지지는 않는다.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이행한다고 예견되는 토지의 종별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천 용도 지역의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안되는데 일단 모르는 거 넘기고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번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3번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번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회상가액은 감정평가에 도출된 각각의 계획이고 시산가액 상황을 갑자기 조정하는 작업이고 이건 다 그냥 넘길 수는 없는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1억 2천 1억 거래 사례를 통한 구간 시산가액 가치가 1억 2천 조정 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이 1억 2천 1억 1천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이 2.0 시산가액 조정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가중치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우리 이거 했어? 기억 안 나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야? 나 이거 안 눌렀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2번 평가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번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본다. 4번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5번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음 문제 원가법. 원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2번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수급 이내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3번 재조달 원가는 자가 건설의 경우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4번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감가 수정을 할 때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사용한다. 원가 방법이랑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 면적이 500제곱미터, 연면적 1450제곱미터. 준공 당시의 공사비 내역 직접 공사비 3억에 간접 공사비가 3,300에 기업자 이윤 3억 3천에 7천. 총계가 7천을 못하고? 대박.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 건축비 지수는 145. 다음 문제. 다음 중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에서 치유 회복할 수 없는 건물의 감가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문제. 기업, 과소, 과잉 설비에 따른 가치 손실. 니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에 따른 가치 손실. 디귿 건물의 마멸과 훼손 등에 따른 물리적 하자. 리을 인근 지역의 쇠퇴에 따른 가치 손실. 미은 표준적 이용에 부적합. 디귿 리을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체감한다. 됐지. 좋다.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률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체감한다. 2. 상환기금법은 내용 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해당 내용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3번 관찰감가법은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크다. 4번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은 대상 부동산의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한 후 이에 대한 감가액을 별도로 측정하고 이것을 전부 합산하여 감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5번 치유 가능한 감가는 치유로 증가가 예상되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큰 경우의 감가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야? 다음 문제.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가수정은 기준 시점에서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2번 감가수정을 할 때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모두 고려한다. 3번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은 실제 감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4번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의 기간 손익, 비용의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5번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다음 문제.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현재 감가 누계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준공 시점 2016년
8월 20일 기준 시점 2021년 8월 20일 기준 시점 재조달 원가 5천만원.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내용 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율 10%. 원가법으로 계산하는 거고. 다음 문제.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사용 승인일에 신축 공사비 6천만원. 신축 공사비는 적정함. 사용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 기준 시점이 2020년 9월 1일, 건축비 지수는 2018년 9월 1일은 100, 2020년 9월 1일은 110, 경제적 내용 연수는 40년,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 만료 시 잔가율이 10%. 다음 문제.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축 공사비 8천만원, 준공 시점 2015년 9월 30일, 기준 시점 2017년 9월 30일, 건축비 지수는 2015년 9월 100, 2017년 9월 125, 작년 대비 잔가율이 70%,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재조달 원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한다. 계산 문제는 다시 와서 풀자.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2번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3번 잠깐만. 3번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 4번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5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다음 문제.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박스 문제.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적인 획지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은 8만 원, 제곱미터당 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보고 다음 문제.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산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타 조건 플러스 3, 환경 조건 마이너스 2, 가로 조건 마이너스 4, 접근 조건 0, 행정적 조건 플러스 2. 다음 문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하 대상 부동산이라 함. 그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 요인 비교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여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업,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함. 니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함. 디귿,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함. 리을, 형상 및 고전은 동일함. 10분 남았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액 가격은 단소수점 네 번째부터 절사한 근사치를 선택함. 박스 문제 5개 지문. 사례 부동산의 거래 가격은
4억 원이다. 사례 부동산은 거래 당시 20% 낮게 저가로 거래되었다. 거래 시점의 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의 지수는 110이다.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5% 열세이다. 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126제곱미터, 사례 부동산의 면적은 120제곱미터이다. 계산하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준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한 평가 대상 토지 YC XC Y동 210번지 대 110제곱미터 일반 상업지역 기준 시점 2020년 9월 1일 거래 사례 소재지 XC Y동 250번지 지목과 면적은 대이고 120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거래 가격은 2억 4천만원 거래 시점은 2020년 2월 1일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매매 지가 변동률이 2020년 2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XC 상업지역이 5% 상승 지역 요인이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함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함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3% 우위함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 제곱미터당 원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한 소재지 등 AC, B고 C동 100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기준 시점은 2019년 10월 26일 표준지 공시지가 A, B, C동 2019 1월 1일 기준 기호 1번 C동 90, C동 110 일반 공업지역 상업용 공시지가는 100만원, 200만원 지가 변동률 AC, B이고 2019 1월 1일, 2019 10월 26일 공업지역은 4% 인상, 상업지역은 5% 상승 지역 요인 표준지와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요인은 동일함. 이거 지금 다 요건 얘기하는 거거든.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그 밖의 요인으로 보장할 사항이 없다. 오. 다음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주어진 조건에 한한 박스 문제. 대상 토지 AC, B군 C동 320번지 일반 상업지역 기준 시점은 2021년 10월 30일 비교 표준지는 AC, B구 C동 300번지 일반 상업지역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1,000만원 제곱미터당 1,000만원 저가 변동률 AC, B구 2021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0만원 지가 변동률 AC, B구 2021 1월 1일 지가 변동률 2021년 10월 30일은 상업지역 5% 상승이고 지역 요인 대상 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지역 요인은 동일함.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 10% 우세, 환경 조건 20%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상승식으로 계산할 거. 상승식으로 계산할 걸. 계산해라. 뭐 이런 거냐? 못 푸는 거는 엄청난데? 앞에 오히려 서술식이 더 5분 남았거든? 못 푸는 거 풀을게. 못 푸는 게 누구였지?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그 특성이 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음. 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근 지역의 그 범위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함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 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 가액 가치. 그냥 26번도 2분 아까 그거 다 왔을 건데 끝. 45분. 어휴, 잠깐만. 잠깐 쉬면서 채점을 해봤는데 한번 요약 정리 봤다고 잘 맞는 게 아니구나. 역시 정신을 차리고 같이 잘 보고 또 이따 해봐야 되겠다. 1번 문제. 다음 중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것은 틀린 지문.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B.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딩동댕. 그리고 틀린 지문.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B. 아닙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딩동댕.
그리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기준 시점은 감정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딩동댕 맞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가격, 가치는 변동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딩동댕. 대상 물건의 가격은 변동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딩동댕. 그리고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이 중요시 되는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다시 옳은 지문이야.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이 중요시 되는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딩동댕. 그리고 기준 시점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할 때 확인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에 포함할 사항이다. 딩동댕. 옳은 지문. 기준 시점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할 때 확인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에 포함할 사항이다. 딩동댕. 맞고. 다음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읽어줄게. 부동산은 가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부동산은 가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옳은 지문 불러줄게. 부동산의 가격의 비중이 크더라도 고가성이라는 특성 자체만으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불완전한 특성, 예를 들어 부동성, 부등성, 개별성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을 적정한 균형 가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틀린 질문 다시 읽을게. 부동산은 가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부동산의 가격의 비중이 크더라도 고가성이라는 특성 자체만으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불완전한 특성, 예를 들어서 부동성, 부등성, 개별성 이런 불완전한 특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을 적정한 균형 가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제 옳은 지문 읽어줄게.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 더.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다음. 그래서 옳은 지문. 부동산의 감정평가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번 더. 부동산의 감정평가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옳은 지문. 부동산의 부동성, 부등성, 개별성 등의 불완전한 특성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시 부동산의 부동성, 부등성, 개별성 등의 불완전한 특성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게 방금 틀린 지문의 정답이다. 맞지? 또 옳은 지문 읽어줄 테니까 기억하세요. 나도 읽으면서 기억할게요. 옳은 지문. 감정평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자원의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 번 더. 감정평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자원의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감정평가에 대한 거 봤고, 다음 문제. 다음 중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틀린 지문 읽을게.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과 그 결과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의 증가나 가격 상승 등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능을 보면 정치적, 정책적 기능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관리와 규제, 부동산에 관한 과세의 합리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유도, 합리적인 손실 보상의 기준. 또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제시.
아까 책에서 본 거는 기억난다. 표만 기억나. 내용 기억 지금 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 평가 기능 두 가지. 정책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 기능은 공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경제적 기능은 사적 시장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정책적, 정책적 기능, 공적 기능은 뭐가 있냐면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관리와 규제 기능,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관한 과세의 합리화, 또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유도, 또 합리적인 손실 보상의 기준 제시. 이렇게. 또 경제적인 기능, 사적 시장 기능은 이쪽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 의사 결정의 판단 기준 제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억합시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 어쨌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다음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틀린 지문.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평가 대상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있는 경우 평가 대상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있는 경우 건물 등이 없는 나지를 상정하여 독립평가할 수 있다. 다시 평가 대상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있는 경우 건물 등이 없는 나지를 상정하여 독립평가할 수 있다. 옳은 거. 독립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평가 방법이 아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개념이다. 학문상 개념이다. 독립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평가 방법이 아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개념이다. 그래서 답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옳은 것.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옳은 거, 사항이 맞는 것 지문 읽을게. 옳은 거.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한 번 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딩동댕. 또 옳은 지문.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한 번 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딩동댕. 또 옳은 지문.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한 번 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딩동댕. 옳은 지문 하나 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한 번 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건부 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조건부 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평가는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 평가라고 한다. 장래 도래가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라 한다. 다시. 조건부 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건부 평가는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여기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이잖아.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 평가라고 한다. 그리고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한다. 여기 나오잖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 감정 평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지문 읽을게.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소급 평가라 한다. 딩동댕. 한 번 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소급 평가라 한다. 딩동댕. 또 옳은 지문. 현황 평가란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 더. 현황 평가란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지문.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은 필수적 평가에 속한다. 다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은 필수적 평가에 속한다. 딩동댕. 옳은 지문 하나 더. 참모평가란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을 위해 하는 평가를 말한다. 참모평가란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을 위해 하는 평가를 말한다. 딩동댕. 다음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대상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B. 틀렸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B.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B.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딩동댕. 그래서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은 동의어가 아니며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는 적정 가격이라고 한다. 적정 가격 아니고 시장 가격. 시장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옳은 지문 읽어줄게. 우리 쏙쏙쏙 기억하자. 쏙쏙쏙.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이하 대상 물건이란다.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다시.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B 아니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지? 시장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해당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옳은 지문. 다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그렇지? 그렇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또 옳은 지문.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다시.
옳은 지문이야.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딩동댕. 머리에 쏙쏙쏙. 자, 다음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읽어줄게.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아까 이건 비슷한데? 다시. 틀린 지문.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옳은 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기본적인 사항의 확정. 제2항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완료한 날짜.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본 지문은 이 뒷부분이었거든.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이 지문 내가 앞에서 봤는데 그 앞줄.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거는 못 본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이것 때문에 틀렸네. 그치?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개시한 날 아니고 완료한 날짜로 한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옳은 지문. 옳은 거는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옳은 거,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옳은 거,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편익을 미래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편익을 미래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옳은 지문.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편익이 아니고 장래의 유무형의 편익을 미래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B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앞뒤가 바뀌었다. 그치?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장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장래의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그게 부동산의 가치. 밸류.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딩동댕.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많은데 옳은 것은 장부 가치란 대상 부동산의 당초의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의 잔존 가치를 말한다. 장부 가치란 대상 부동산의 당초의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의 잔존 가치를 말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질문 읽어줄게.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영향을 주고받지만 고정성, 경직성이다. 다시 틀린 데 찾아봐. 가치 형성 요인은 하준이 왔다 갔어. 뽀뽀해주고 갔지롱. 그래도 아직 4학년인데 뽀뽀해준다? 자기 얘기 못하게 하네. 기분 좋아졌어. 틀린 질문.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영향을 주고받지만 고정적, 경직적이다. 옳은 질문.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단히 변동함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완전 반대네.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영향을 주고받지만 고정적, 경직적이다.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단히 변동함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다음 문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읽어줄게.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다시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읽어줄게.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틀린 지문.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오케이? 옳은 지문 한 번 더 읽을게. 부동산 가격에 관한 건데 2개 이상의 권리나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와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 와, 나 이거 맞았어. 아이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적용하는 가격제 원칙, 평가 원리의 하나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왠지 너무 낯익었어. 그래서 찍었어. 알고 맞춘 거 아니고 나머지 4개는 안 본 거고 안 보던 건데 얘는 많이 보던 거야. 아마 7편에서 봤나봐. 그치? 와, 이렇게도 문제를 맞춥니다. 다음 문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감정평가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질문 읽어줄게. 적합의 원칙에서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와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틀린 데 찾아봐. 다시. 적합의 원칙에서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와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옳은 질문 읽어줄게. 균형의 원칙에서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와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토지, 자본, 노동 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이와는 달리 적합의 원칙에서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외부 환경, 위치, 입지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한다. 다시 읽을게. 균형의 원칙에서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와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토지, 자본, 노동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균형, 토지, 자본, 노동,
이와는 달리 적합의 원칙에서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외부 환경, 위치, 입지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한다. 그렇구만. 어떻게 외우면 이게 좋을까? 그치? 완전 지문이 지금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적합의 원칙에서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적합하다. 거기에는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다. 박정수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외부의 환경은 하준이, 하솔이, 하윤이가 있어야 되고, 위치는 충남 홍성이어야 되고, 입지는 뭐 따뜻한 데야 되고, 이런 게 고려돼야 되는 게 적합의 원칙? 이렇게 되나? 어쨌든 너만의 방법을 찾아서 뭔가 왜 그치 다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 위치, 입지. 뭐 균형의 원칙은 균형을 평균을 이루어야 되니까 토지, 자본, 노동 이런 게 균형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찾아야 돼. 그치? 찾자. 암기 방법을. 다음 문제. 다음 기역에서 디귿에 적합한 부동산 가격 원칙. 원칙을 옳게 연결한 것은 해서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인데 내가 채워서 옳은 지문으로 읽어줄게. 대체의 원칙. 1번은 기역은 대체의 원칙이야. 옳은 지문이야. 대체의 원칙에 대한 설명.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니은은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는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외부 환경을 고려한다. 다음 문제. 부동산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지문 읽어줄게. 부동산이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부동산이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B. 부동산이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외부 환경, 위치, 입지 등을 고려한다. 부동산이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거는 나중에 볼게. 지금은 요것만. 다음 문제. 부동산 평가 활동에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라는 원칙이다. B. 틀린 지문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라는 원칙이다. B.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틀린 지문은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라는 원칙이다. B.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들이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기여의 원칙, 기여하다. 내가 여기에 어떤 공을 세운 거에 기여하다. 이런 거가 기여의 원칙인데, 여기 지문에서는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라고.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게 아니라 그냥 기여도를 다 합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맞는 것 같아. 다음 문제. 다음에 각 항목에 가장 적합한 감정평가의 가격 제 원칙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17번은 균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야. 옳은 건데 그냥 뭐라고 정의만 그냥
얘기해줄게. 요거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은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로 최근에 신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하여 방과 화장실이 한 개씩 적고 층간소음이 심하며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것은 내부 구성 요소들을 판단하여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야. 다시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로 지문이 최근에 신축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하여 방과 화장실이 한 개 적고 층간소음이 심하며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있을 때는 내부 구성 요소들을 판단하여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균형의 원칙. 니은 시장 가격이 20억 원인 업무용 빌딩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내부적인 리모델링은 한 후 업무용 빌딩 가격이 25억 원으로 상승하였다. 20억에 사서 리모델링해서 25억으로 상승했대. 이것은 내부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 기여의 원칙. 부분과 전체에 관계된 원칙이다. 오케이? 디귿 상업 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를 평가할 때 상업 용지의 가치에 준하여 평가하였다. 이것은 현재 공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용도인 상업 용도를 포기한 결과가 됨에 따라 포기한 대가인 기회 비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업용에 준해서 평가한다. 기회 비용의 원칙. 와. 다음 문제.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삐.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 개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구체화, 개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지문 틀린 지문.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건 개별적인 게 아니지, 그렇지? 일반적이지.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 개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딩동댕.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구한다. 또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여 그 지역의 가격 수준, 그러니까 일반화, 표준화 정도를 판단한다. 그거는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거. 표준화, 일반화하는 작업은 지역 분석에서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거는 사례 자료를 인근 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옳은 지문이고,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공법적 규제 등에 의해 확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문이 옳습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다음 지문은 다음 문제.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뭘까요? 틀린 지문.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옳은 지문.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미시적, 개별적 분석이다. 틀린 지문.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대상 지역과 대상 부동산이 다르니까 확인해야 되겠다. 그치?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 아니고 대상 지역에 대한, 그리고 미시적, 국지적 아니고 거시적, 광역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미시적, 개별적, 구체적, 미시적, 개별적인 분석이다. 단어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정확하게, 완전 정확하게. 미시적, 구체적, 개별적, 거시적, 광역적,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좁아지지는 않는다. 틀린 질문입니다. 다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좁아지지는 않는다. B. 틀렸고, 옳은 질문.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다.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다. 그 범위를 적절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다음 질문.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진짜 시산가액은 다 어려웠어요. 문제 다 어렵고,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틀린 질문.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B. 다시 틀린 질문.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이 옳은 질문.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방식에 비중을 많이 부여하고 나머지 방식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가중 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방식에 비중을 많이 부여하고 나머지 방식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가중 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23번 다음 문제는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하는 이거 계산 문제라서 아까 안 했었고, 다음에 뒤에 것들은 계산 문제가 거의라서 여기까지만 답 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는 또 다음에 따로 조만간 공부해서 올려줄게. 안녕.